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투잡으로서의 아마존 FBA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지금이야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아마존에서 이제 PL과 FBA로 판매를 하던 셀러였거든요. 제가 했던 건 PL입니다. PL 플러스 FBA라는 걸로 이제 셀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직장인 저도 투잡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좀 등한시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강의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좀 놓치고 있는 게 많은데, 뭐 안 그래도 이제 다시 집중을 하려고 나름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생각이 나서 이제 이 토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튼 시작 자체는 셀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또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보가 많잖아요.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아마존 자체로도 이제 많은 컨텐츠를 내고 있고, 아마존 강사분들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가 많아져서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뭐 이유야 뭐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회사에서 있다 보면,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있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과를 졸업한다 해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회계사로 들어갔는데, 회계를 하면, 감사를 하면 뭐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큰 기업에 혹은 뭐 작은 기업이라도 어떤 그룹 안에서 하나의 이 일면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좀 무기력감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월급이 온전하게 이제 월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뭐 대출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이제 뭐 학원 뭐 학비라든지 뭐 다양하죠.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뭉텅뭉텅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월급 통장가 스쳐 지나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한번 봤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점점 관심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 왔던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아마존에서 이 상품을 팔면 얼마나 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에 대한 질문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질문, 특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뭐 굳이 따지면 어느 정도 이제 석 달만 되면 회사에서 받던 월급 대체는 금방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PL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재고만 한번 다 소진을 해버리면, 제가 할 때는 최소한 뭐 연봉 정도를 벌었었기 때문에, 특히나 재고 소진하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3개월 정도면은 재고를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연봉 정도 수준을 버는 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는데요. 요즘 좀 많이 달라졌죠. 여기까지만 듣고 아마존에 뛰어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요즘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목표가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 목표가 월급을 대체할 거냐, 그러니까 아예 회사를 관두고 이걸 풀타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뭐 이제 뭐 대출이 여러 가지 대출이 있죠.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 지금 현재 나의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를 플러스 또는 최소한 0,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게 만들어 놓기 위한 목표냐, 아니면 미래에 뭐 나의 아이들이나 뭐 향후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미래의 자금, 현금 흐름을 미리 내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대 수익을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PL과 RA라고 하는 판매 방식이 둘 다 있는데 이 둘 다 FBA를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식을 쓰든지 FBA를 꼭 활용하시라고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방식으로 하는지 이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달라요. 이 캐시플로는 어떤 식으로 가져 이게 기본적으로 리테일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달라지고 그 기대 수익에 따라서 캐시플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시든지 간에 한 번 내가 성공했던 그 다음번 상품으로 또 성공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마존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캠핑용품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캠핑용품은 의외로 굉장히 그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판매가 잘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게이트도 돼 있지 않은 상품이어서 잘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PL로 했어요. PL로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내 브랜드로 팔아버리면 계속해서 꾸준히 똑같은 캐시플로를 갖고 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뭐 다른 강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캠핑으로 상품을 1을 팔아요. 그러면 이게 잘 팔리잖아요. 이게 뭐 성공이다 그러면 경쟁자들이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다 붙어요. 이게 PL이라고 하는 거는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만들어다가 OEM으로 만들어다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성공하면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쪼르륵 하고 경쟁자들이 무조건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요즘 툴도 좋아서 내가 키워드를 어떤 걸 쓰는지 또 어디에서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내 바이박스에서 경쟁하진 않지만 키워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조사가 직접 제조사가 직접 자기의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제조사가 나한테 넘겨준 거에다가 마진을 플러스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조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파니까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내가 물량을 가지고 아마존에 진출을 했을 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존이라는 이 하나의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아마존 말고 이 외부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그 잠재 구매자들을 아마존을 데리고 와서 구매만 아마존에서 시키고, 실제로 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이런 거는 다른 마케팅 플랫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PL을 하시는 게 요즘은 말이 돼요.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이건 그냥 단순한 리테일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PL을 하시면 PL은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경쟁자가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상품은 예전처럼 잘 될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간과하는 부분이고,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재투자 부분은 또 이제 이게 저희가 한 번만 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제조 플러스 마케팅에 1,000만원 정도를 넣었다 그러면 최소 전체 다 팔면 5천만원에 3천만원은 여기서 해야 되네. 3천만원은 이 매출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매출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FBA 비용 있고, 그다음 마케팅 비용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빼면 이 돈이 얼마 남지 않아요. 1,000만원에서 뭐 이렇게 1,000만원 더 벌었든지 2,000만원 더 벌었든지 뭐 그 정도겠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1년 장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돌려야죠. 또 한 번 더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통은 내가 갖고 온 현금 흐름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내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두 번째 상품이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보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기대 수익은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되게 이상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연봉을 대체하는 건 쉽지만, 제가 얘기하는 매출로 연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으로 연봉을 대체하는 거, 그러긴 쉽지만 의외로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서 실패 사례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FB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FBA를 사용하시면 투여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PL 하시는 분들이 아래 하시면 이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PL은 이제 제가 만약에 PL로 상품을 이제 아마존에서 판다라고 하면 상품 찾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이 상품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리서치도 좀 하고, 키워드 리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 어디서 제조를 해야 제일 쌀지, 또 이거 배송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막 찾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그렇다고 한 달에 3달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상품이 어떤 건지, 마켓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하는 시간이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조가 들어가거든요. 제조는 저희가 할 게 전혀 없어요. PL을 하실 때는 아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조사가 OEM으로 다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시간을 들일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메일 날리면서 어느 정도나 됐는지, 박스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건 있지만, 하루에 이렇다 하게 투여되는 시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데요. 운송은 저는 이제 포워더를 썼고, 여러분들도 포워더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포워더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나 이러이러한 상품이고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거고 당신이 알아서 해서 여기 창고까지 넣어주쇼 라고 하면은 자기네가 그냥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것도 딱히 시간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입고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매까지 저희가 들어간 시간을 FBA로 하니까, 입고된 순간부터 판매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배송, 그 다음에 반품 이런 것들은 다 FBA가 알아서 하니까 저희 시간이 들어가는 건 없는데, 여기에서 마케팅은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룹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론칭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마케팅은 이제 처음에 PL에 들어가다 론칭이 아마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는 요즘은 업체에 맡기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기억으로는 상품 찾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다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들인 건 없고요. 여기까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여기서는 일주일에 다 합해봐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여되는 시간이 PL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인데요. RA 같은 경우는 PL보다는 이제 꾸준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PL은 이 호흡이 길죠. 상품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일단 운송까지 되는데도, 운송만 따지면 2주 정도 걸리고, 입고되는데도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제조는 40일이니까 한 5주 정도, 이거 최소 4주에서 12주니까요.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내가 상품을 여기 이 시점, 구매한 시점부터 입고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게 다 소진되는 시점까지가 호흡이 굉장히 긴데, RA는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하는 유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2주에서 4주까지밖에 안 걸려요. 상품을 찾아서 소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소진 다 하는 시점까지, 여기가 이 PL은 몇 달이 걸리지만 RA는 길어야 4주 정도,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이 금방금방 소진이 되니까, 똑같은 상품을 또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품을 찾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한 70% 이상의 상품들은 계속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10개 상품을 샀으면, SKU를 샀으면 그 중에 2개는
나중에도 재구매를 하는데, 혹은 2개, 3개? 2개에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3개는 재구매를 하는데 7개는 새로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2주에서 4주 안에 한번 소진이 되니까 제가 넣고 바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제가 뭐 지금 현재 프리미엄 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만 봐도 그 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제가 일주일에 3번 제공하고 한 번 제공할 때마다 10개씩 상품을 드리는데, 그것만 봐도 하루에 한 몇 시간은 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추얼 어시스턴트 이따 말씀드릴 사람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몇 시간씩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야 정도는 상품을 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툴을 사용하시든 똑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VA라고 하는, 혹은 뭐 직원을 쓰셔도 돼요. 버추얼 어시스턴트들한테 이걸 맡길 수가 있어요. 아래에는 SOP라고 하는 게, 스탠더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떤 사이트에 가서 뭐 아마존이랑 가격을 비교해보고, 뭐 그걸 구매한 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갈 때까지 비용을 결정을 하고, 아마존 FBA로 팔았을 때 비용을 결정을 하고, 차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몇 퍼센트 이상이면 그걸 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하기도 쉽고, 이 행동 자체를 체크리스트처럼 만들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VA를 활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SOP를 주더라도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시면 하루에 매일 하루에서 3시간 정도,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한 5시간 정도 맞을 거예요. 아무튼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매일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투여 시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 다 FBA를 쓰기 때문에 상품 찾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FBM이겠죠. FBM을 하시면 이거는 뭐 시간이, 저도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는 안 해봐서. 근데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직접 배송도 해줘야 되고, 주문 받아야 되고, 뭐 송장 출력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이제 오는 질문은 필요 자금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할 때 얼마나 투여를 해야 현실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건데, 저는 PL은 요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현재 기준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시작했을 때는 한 5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뭐 몇 배로 뻥튀기 돼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금방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요즘에 한다라고 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네. 그래서 이거는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다양하게 있죠. 마케팅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 비용도 있고 막 한데, 요즘은 이 PL 셀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고객들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키징이 중요하거든요. 이 패키지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패키징이 안 돼 있으면 처음 보는 브랜드의 상품을 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진짜 브랜드의 관리처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론칭이 됐던, 단순하게 뭐 페이스북 광고가 됐던, 유튜브 광고가 됐던, 아니면 인플루언서한테 이렇게 맡기는 광고가 됐던, 론칭이 됐던, 광고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상품을 다 소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1000만에서 2000만원 정도는 필수 자금으로 필요하고, 그 중에서 절반은 아마 마케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의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래를 아니구나, 요즘은 아니구나. 그 아래의 경우는 상품을 한 개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PL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래에는 한 개로도 시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 뭐 이 정도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수익을 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데 자금은 그 정도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저는 RA를 할 때 공급률과 마진율,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급률,
마진율. 그 공급률은 그 지금 저한테 판매하는 그 뭐라 그래, 서플라이어 비용이 있어요. 서플라이어가 나한테 파는 가격을 아마존에서 파는 가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오는 금액을 제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 그게 공급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진율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아니지, 반대구나, 죄송해요, 지워. 마진율은 그 아마존에서 팔고 남은 금액이 있어요. 아마존 마진이라고 하셔도 되고 프로핏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마존 수익을 아마존 가격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진율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공급률 다르게 계산하시는 분들인데, 전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 경험상 요즘 들어서 RA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려면 공급률은 한 50%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마진율은 10% 정도가 평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RA도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진율 50%, 그다음에 공급률 50%, 마진율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저기 있는 거죠. 이제 그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목표 수익이다. 그러면 마진율이 10%니까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급률이 그 50%니까 제가 원가가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원하면 매달 500만 원씩 상품을 사서 아마존에 입고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가 매달 나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5천만 원이 될 거고 이거는 2,500만 원이 될 거고, 그러면 필요 자금이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필요 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률이나 뭐 마진율이 조금씩 달라지면 이 금액도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타로는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게 투잡으로 오래 할 거냐 아니면 짧게 하고 바로 이제 직장인에서 그 풀타임으로 뛸 거냐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근데 저는 최대한 직장을 오래 다니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이게 투잡을 그 관두고 이제 풀타임으로 뛰게 되면 법인을 설립하시든지 개인 사업자를 하시든지 하실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금이 막혀요. 여기서 보셨겠지만 내가 투입하는 자금에 따라서 이 수익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투입 자본이 많을수록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직장인이면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거의 없어요. 정책 지원금 막 이런 거 빼고는, 근데 그마저도 워낙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장인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걸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시고, 그게 단순하게 이 아마존에서 나는 수익으로 직장의 수익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면,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자동화를 해 놓으셨으면 그때 가서 그만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가끔가다 이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아마존 계정을 팔아요. 아마존 계정 자체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을 판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아마존 비즈니스 자체를 판매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월 수익의 20에서 40배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 시나리오에서
월 수익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제가 월 수익이 500만 원 나는 이런 아마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20배니까 얼마지? 1억에서 2억 정도의 이 비즈니스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서 자금이 많이 있을수록 더 빨리 많이 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키우는 거는, 월 500만 원 정도로 키우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1년이면 되는데, 이 500만 원을 키울 때 처음에 시작한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시작했다. 원가 500만 원 시작했다 쳐요. 그럼 500만 원 시작해서 월 500만 원 수익이 될 때까지 지금 5배니까 5배로 늘리려면 얼마나 걸릴지 좀 최소한 1년 안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500만 원을 키워서 그 1억에서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을 시작한 것이 이 정도 사이즈로 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팔고 절반 정도는 다시 아마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다시 1억으로 시작하면 훨씬 더 빨리 클 거라는 거죠. 월 500만 원 수익이 아니라 1억으로 시작했으면 뭐 매출은 2억일 거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10%니까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이 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키우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시작하는 자본이 크면.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어느 정도 이 자동화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 500만 원 벌어야 하고 이렇게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동화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자동화까지 이루신 분들이 계시지만, 자동화는 여기 말씀드린 이 VA들, 이런 사람들을 써서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자동화를 이루신 분이 계시면 매각 기회가 꽤 많은데, 요즘은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월 수익이 20배에서 월 수익의 20배에서 40배 정도의 매각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오히려 여태까지 투자했던 자금, 시간을 다 회수하시고 다시 더 큰 자금으로 시작을 하면 내가 팔았던 사업체만큼을 으로 키우는데 훨씬 더 시간이 덜 들어가고, 이미 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질문 많이 안 하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직장인이 투잡으로 아마존 FBA를 하실 때 많이 하시던 질문과 제가 알려드렸으면 했던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좋아요 2번 누르시는 분들 계신데, 좋아요 2번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되거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인 투자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